여의도가 뜨겁습니다. 재건축 만년 잠룡이던 여의도의 아파트들이 드디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의도 재건축 어디까지 왔는지, 미래에 과연 여의도는 강남을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더현대서울, 증권사, 벚꽃축제, 모든 게 여의도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직주근접, 거래소,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국내외 증권사들, 사모펀드들, 투자회사들이 여의도에 다 몰려있죠. 대부분 고연봉 직장입니다. 두 번째, 서민들 교통이 편리해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급행인 여의도역을 통해서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광화문과 강남을 환승 없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신안산선도 지금 공사 중이고요. 세 번째,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더현대서울의 복합 쇼핑몰인 IFC몰이 있고요. 걸어서 여의도 한강공원 가서 한강과 벚꽃도 볼 수 있고 여의도공원 산책도 할 수 있죠.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대형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위 소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형 문화시설이나 공원이 생길 테니까요. 다만 학원이 별로 없는 건 약점이긴 해요. 여의도는 서울의 원조 부촌이죠. 1970년대 서울 주택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대단지 아파트를 빨리 많이 만들자 하고 서울 곳곳에 아파트 지구란 걸 지정합니다. 이때 여의도와 압구정, 반포, 청담, 잠실 등이 선정됐는데요. 이때 여의도에 지어진 고가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쪽 한성 아파트를 재건축한 여의도 자이 빼고는 다 구축입니다. 그 중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이렇게 12곳 있는데요. 지도 순이고요. 광장은 한 아파트가 2개로 쪼개져서 재건축을 해요. 보시면 전부 1970년대 지어졌는데 가장 오래된 시범 아파트는 1971년 준공돼서 지금 55년 차예요. 재건축 연한이 30년인데 25년이나 더 버틴 겁니다. 서울시 정비몽땅에 기재된 재건축 추진 상황 가져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업의 초중반 수준이죠. 대교, 목화, 광장 38번지가 조합 설립 인가 받았고요. 이쪽에 있는 사업 시행자 지정은 조합 대신에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많이들 들어보셨을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가 재건축 사업의 후반부인데 여기까지 간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대교와 한양 두 곳이 사실 인가를 준비 중이고요. 또 많은 단지들이 최근에 신통기획을 통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말에 3부 아파트가 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요. 공작은 대우건설, 한양은 현대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했고 대교도 곧 시공사 입찰을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의지가 강한데요. 2026년 1월까지 12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 요즘 신고가 행진입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다 가장 최근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인데요. 12개 중에 총 8곳이나 됩니다. 여의도 한양의 경우 전용 105제곱미터에 29억 5천만 원 기록했고요. 광장은 좀 평수가 넓긴 하지만 30억 원까지 기록을 했네요. 여의도 대교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거의 10억 원 가까이 올랐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여의도는 입지도 좋고 소득도 높은데 왜 50년 동안 재건축을 못했을까요? 금융특화 업무지구라는 특색이 제약이 됐거든요. 행정가 정치인 너나 할 것 없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큰 꿈을 꾸면서 아파트 재건축은 뒷전이 되어버렸죠.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개발하고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해서 최고 70층 이상으로 짓자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기부 체납 비율을 40%로 잡아버리는 바람에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수장된 여의도 통개발 계획이 다시 떠오른 건 2018년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예고했죠. 당연히 여의도 집값이 2억, 3억씩 뛰어오릅니다. 당황한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외치자 마스터 플랜은 잠정 보류가 됐어요. 문제는 서울시가 통개발 아직 무산된 건 아니잖아 하고 여의도 아파트들의 개별 재건축을 사실상 막아버린 거예요. 이때 시범 아파트 주민들 막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이 결자 해지를 합니다. 2021년 다시 취임해서 단지 개별 재건축을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멈춰있던 여의도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서울시가 내놓은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안을 보면요. 아파트의 경우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확 높여주기로 했어요. 학교가 가까운 장미, 화랑, 대교 시범 아파트는 용적률 최고 400%를 받고요. 나머지 아파트들은 최고 800%를 받았습니다. 시가 나서서 고층 아파트 지어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약점이 하나 있어요.
단지들 규모가 작은데 다 개별 재건축을 합니다. 이 중에 보시면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시범밖에 없고요. 3부를 제외하면 다 600가구도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 이후에도 1000가구가 안 되는 단지도 있어요. 서울시도 통합 재건축을 권장했는데 먹히질 않았어요. 왜일까요? 한강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한강변에 딱 붙은 서울, 목화, 시범이 있고요. 학교 옆에 있어서 한강뷰가 가능한 장미와 화랑, 그리고 일부 한강뷰가 나올 삼부, 대교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화의 조합원이라고 하면 삼부랑 통합 재건축을 하고 싶지가 않죠. 원래 한강뷰였다가 동호수를 잘못 뽑아서 안쪽으로 밀려나 버리면 어떡해요. 하지만 대단지의 힘은 강력합니다. 같은 한강변 부촌인 반포로 보면 더 와닿죠. 통합 재건축의 신화 3,000가구짜리인 레미안 원베일리가 가격을 리딩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티지가 가격을 또 받쳐주니까요. 그래도 금융권 초직주 근접인 점, 강남과 강북 모두 교통이 편리한 점, 서울시가 재건축을 팍팍 밀어주는 점 등 강남은 갖지 못한 여의도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의도가 신축 아파트촌으로 천지개벽하는 그날, 강남의 맛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